제가 마을 교육 활동가가 되려고 작정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또 제가 이제 전공과 관련된 분야를 하고 싶다 보니까 아이들과 제 키우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 전문 대여방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읽자. 막 빌려줘서 돈 조금씩 받으면 책값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건데 동네 아이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보니까 동네 아이들 모아놔서 같이 책 읽는 시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엄마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엄마들의 고민이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통로가 없다라는 고민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 엄마들이 할 터전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활동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교육활동가라는 이름이 저절로 붙어 있더라고요. 활동가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아이들을 만나서 보니까 학교가 학업과 관련한 그리고 성적과 관련한 그거 말고는 학교라는 것이 터전이 되어주지 못하는 걸 많이 느꼈고 이렇게 친구들과 놀고 부모로서 아이가 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학교가 그거를 방해하고 오히려 마을에서 아이들은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놀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 없는 거예요. 다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래서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시작을 책으로 시작했으니 같이 책 읽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장 우리 동네 골목을 아이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또 책을 읽어본 그 책의 배경이 되는 다른 동네, 작가가 살던 동네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만 공부하는 배움의 터가 아니라 그 마을 자체가 배움의 터가 되고 교육의 터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나는 어릴 적 놀던 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뭐 논밭 사이를 막 다니고 뱀도 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논밭 사이에 뱀을 보고 뭐 그런 경험은 안 하더라도 내가 학교와 집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보는 그 곳들에서 뭐를 기억하는 곳이 되는지 고향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어릴 때 어디에서 뭐 했어 할 때 그 마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을에서 뭐를 했을 때 당장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노는 게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노는 마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노는 활동을 통해서 삶의 배움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또 하게 된 거였죠. 그럼 실패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은 내 아이하고 뭐 할 거리가 없을까 하다 보니 그 친구 아이들까지 데리고 같이 놀다 보니 이제 이때까지 오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안 만났으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딱 그 경험치가 그만할 텐데 만나서 어릴 때 남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돼서 시간이 흐를수록 새록새록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보람 아닌 보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해자보면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지 내지는 또 아예 다 생기는 게 있고 뭐 있으니까 하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심해지고, 그 심해지는 가운데 어떤 시선을 또 요즘은 받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 아직도 그러고 있어의 뉘앙스에는 그러니까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에 대한 게 별 볼 일 없었네, 이런 뉘앙스가 같이 느껴지죠. 그러면 언제 내가 뭐 별 볼 일 있으려고 했나, 그런 적이 없는데 심성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약간의 모욕감과 은근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보수라도 있었나? 보수도 없었고, 그러면 왜 하지? 아니 즐거웠잖아. 즐거웠고 재밌었으면 다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제 심리적으로 불편함들이 끼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강한 동기를 놓치는 거기도 하죠. 정말 즐거워서 하는, 뒤따라오는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와서 같이 했던 사람들도 이런 현장을 많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돈 때문에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들이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건, 혼자 하면 실패했을 것 같아요.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쫓아오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 팀으로 이제 생겨서 있으니까, 전문가가 되었네요 하는 말 듣는 순간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저희 마을을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마을에 관한 교구를 하나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발한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계양구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런 노력과 열성으로 이런 것들을 해놨으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우리 이제 같이 팀원인 선생님들을 좀 괴롭혀 가면서 만들었던 것도, 이거 봐라,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고, 활동가라고 표현을 하던 구민이라고 표현을 하던 이런 열성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예산을 갖고 있는 계양구에 말하고 싶은, 이거는 일종의 공무원한테 말하는 게 되기도 하잖아요. 공무원 내지는 단체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최소한 직접 만들지는 못해도 만들어 놓은 걸 살릴 수 있는 열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독서가 목적이 아니라 독서가 항상 도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책 읽는 건 기본 소양을 닦는 도구이다. 독서를 경계선을 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독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독서를 통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또 독서라는 걸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떤 소양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활동 분야 이야기하면 그냥 책 하지만, 책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게 더 큰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봐야지.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제 한 선생님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저거 내가 맨날 했던 이야기인데 지 이야기죠.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그거 관장님이 했던 말이잖아, 또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러 사람이 구축돼 있는 데서 나타나는 에피소드인데, 우리가 많이 비슷해졌구나,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비슷해졌구나, 그래서 또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한 에피소드입니다. 계속 고민을 하는데 계속 하기가 힘든데
원칙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혼자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같이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는 순간 이 일을 아마도 그만할 터인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계속 토론하고 합의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 대신 또 하나가 있어요. 언제든지 떠나가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굳건하게 혼자 가고 우리는 박수를 치자. 그래서 저만의 원칙이라면 함께 갈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꼭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원칙입니다. 아까 어려운 말한 것처럼 보수가 사실은 적절하게 보상되어지지 않는 활동 분야이잖아요. 이런 분야들이. 그러는데 같이 가면 그 보상되어지는 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가면 커져요.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서 실망하거나 혼자 가겠다고 하지 말고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본인도 계속 더 지속가능하게 혼자 오래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